데스스타가 알데란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고 저런 게 현실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영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고 불과 몇 년 안에 실제로 그 무기가 사용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드래곤 파이어로 불리는 이 레이저 무기는 아직 행성을 우주먼지로 만들 정도는 아닙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현장 테스트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충분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멋짐을 잠시 제쳐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드래곤 파이어 시스템은 전통적인 탄환 기반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한 발당 비용이 저렴한 무기로 초점을 전환하는 전쟁혁명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모전의 판도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드래곤 파이어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도 정말 멋지네요. 먼저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와 작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처럼 이 무기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네, 맞아요. 적 드론이나 항공기 무기의 광학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손상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 조종색에 직접 겨냥할 수 있지만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20세기부터 존재했고 아르키메데스의 열선이 가장 오래된 사례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실존 여부는 종종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르키메데스가 로마의 시라쿠사 포위전 당시 복잡한 거울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 개의 거울로 태양 에너지를 집중시켜 로마의 배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최소 10분 이상 정지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작동하려면 하늘이 완전히 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나치도 이 분야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확대된 소리를 이용해 중이의 뼈를 진동시켜 사람들에게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음향 대포를 개발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이라크의 전자장비를 교란하고 파괴했습니다. 이 마이크로파는 여러분이 팝콘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훨씬 강력한 버전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해 적의 기술과 차량을 무력화하거나 심지어 병력을 제거하는 개념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바로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일은 기대보다 두려움을 더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드래곤 파이어는 주로 드론, 미사일, 박격포탄이나 대형 포탄과 같은 발사체를 상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방공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은 아니며 실제 공개와 전투 사용 전까지 정확한 성능과 적용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레이저 무기 개발에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드래곤 파이어 시스템 등 테스트에 성공한 사례들은 모두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꽤 수준 높은 물리학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 머리를 잘 써야 할 겁니다. 모든 레이저는 비침으로 작동하려면 매질이 필요합니다. 광섬유 레이저는 매우 얇은 유리 섬유인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에르비움, 너디뮴, 툴륨 등 희토류와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봤던 그냥 만든 단어라 생각했던 것들이죠. 이 원소들은 자연적인 광 증폭기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먼저 변환할 필요 없이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광섬유는 다양한 이유로 무기화된 레이저 설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연의 내구성이 높고 마모에 강합니다. 광섬유는 다른 레이저 매질보다 훨씬 높은 출력 파워를 제공하며 수킬로와트 전력도 문제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광섬유는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게 냉각되고 과열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섬유는 열 렌즈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레이저 무기용 매질로 가장 적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데스스타의 슈퍼 레이저를 가질 수 없는 두 가지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죠. 우리는 열 렌즈 현상이 매질, 즉 이 경우에는 유리에서 열 렌즈가 형성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 복사를 흡수해 과열될 때 발생합니다. 새로 형성된 렌즈는 자체 초점 조절 능력을 갖추고 빛을 더 확산시켜 매질이 원래 레이저 초점 방식을 방해합니다. 레이저의 경우 아주 작은 부분적인 오목함조차도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레이저는 우스울 정도로 정밀한 시스템이라서 피코미터 단위의 불규칙성조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광섬유는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유도해 회절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특성과 함께 매우 우수합니다.
열 왜곡을 줄여 열 렌즈 현상 가능성도 낮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이저 무기의 두 가지 큰 문제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하나는 열 블루밍 현상입니다. 열 렌즈 현상과 블루밍은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이지만 블루밍은 레이저의 매질 외부, 즉 광섬유에서 빔이 나오고 발생합니다. 블루밍은 레이저 에너지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메가줄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 33톤에 달하는 성체 수컷 향유고래를 설탕 큐브 크기로 줄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고래를 시속 100마일로 공중에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굉장한 마법사군요. 더 중요한 점은 레이저 에너지가 작은 공간에 밀집될 때 1세제곱센티미터당 1메가줄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온화, 즉 전자를 얻거나 잃는 과정이 바로 그 1세제곱센티미터 주변에서 시작되고 플라즈마가 필요하다면 플라즈마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별, 즉 태양을 만드는 물질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면 레이저는 초점을 잃고 에너지를 빔 대신 주변 공기로 분산시킵니다. 빔이 초점을 잃으면 효과가 없고 드론이나 정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수십 년간 레이저 무기의 최대 문제였습니다. 비, 눈, 스모그, 먼지, 연기, 안개 등으로 공기가 조밀해지면 열계화 현상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드래곤파이어 설계자들처럼 거의 모든 것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얻게 됩니다. 드래곤파이어의 시작과 설계 드래곤파이어 시스템은 2017년 런던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무기 및 방위 산업체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MBDA UK는 미사일 전문 회사입니다.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즈는 기술 중심의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키네티쿠는 첨단 무기 제어 시스템 분야 선두주자입니다. 러나르도는 다양한 항공기와 드론 프로젝트에 참여해 모두 나열하려면 별도 영상이 필요합니다. 아크는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드래곤파이어의 세부 사항은요. 그것들은 당연히 기밀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레이저는 주로 드론이나 박격포탄과 같은 공중 위협으로부터 해상 및 지상 표적을 방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협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준 시스템과 함께 포탑에 장착되며 레이저는 여러 유리 섬유로 전력을 받습니다. 조준 시스템은 실제로 발사하는 주 레이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준 시스템은 전자광학 카메라와 저출력 레이저로 구성되며 레이저는 표적 추적에만 사용됩니다. 드래곤파이어가 50kW급이라는 보도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무기의 최대 사거리가 X라고 하거나 항공기의 최고 속도가 Y라고 말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X와 Y 모두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항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군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방어 능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그리 현명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는 50kW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고 전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출력이 확실히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며 영국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도 위상결합 레이저 개발사로 키네틱 큐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50kW 출력을 내며 화력 확장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0kW는 상당히 강력한 출력입니다. 정전 걱정 없이 미국 평균 가정 10곳 가까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드래곤파이어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자들은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혁신 기술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로터를 회전시켜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모든 공학 발전은 결국 물을 효율적으로 끓이는 법과 회전 에너지 활용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다시 증명합니다. 플라이휠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서 클러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회전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어 변경 시 기존 플라이휠 시스템에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플라이휠은 에너지 저장에는 우수하지만 매우 무겁고 부피가 크며 일부 로터는 200톤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작하실 수 있듯이 해군은 드래곤파이어가 장착된 나머지 함정에 미치는 무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작은 솔루션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피시스가 적합한 이유는 경량 플라이휠 사용 때문입니다. 플라이휠은 고속 회전 중 에너지가 방출되면 느려지고 추가되면 다시 빨라집니다. 앤드류 테이트,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엔지니어인 앤드류 테이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플라이휠 시스템은 윌리엄스 포뮬러 원팀이 개발했으며 미국과 영국 공동 테스트 후 훌륭한 해결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비용 효율적이고 가볍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윌리엄스가 레이스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드래곤파이어의 에너지 시스템이 탑재된 함선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드래곤파이어의 또 다른 핵심은 이펙터 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군사 용어에서 이펙터는 목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스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드론은 방공망의 반응을 유도하여 대공포대가 위치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드래곤파이어보다 탐지 이펙터 역할을 합니다. 통합 이펙터 관리 시스템은 레이저가 표적에 미치는 영향, 즉 탐지, 억제, 무력화, 파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모기의 망치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레이저를 발사할 때 유리 섬유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수십 개의 유리 섬유를 통해 각각의 레이저 빔이 빛을 내보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논의한 열 블루밍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하지만 10개의 작은 레이저 빔은 하나의 강력한 빔에 비해 목표물에 미치는 효과가 약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빔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확한 방법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밀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빔은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빔에 집중하는 대신 동전 크기만 한 수백 개의 작은 빔을 발사합니다. 이 작은 빔들은 왜곡이 덜합니다. 그리고 빔이 표적에 명중하면 이는 레이저에 통합된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감지되고 나머지 모든 빔이 동일한 지점에 집중되어 표적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미 해군의 ANSEQ 쌈 레이저 무기 시스템, 즉 로스 레이저 웨펀 시스템에서도 같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6개의 레이저를 묶어서 각각의 에너지를 하나의 빔에 집중시키는 대신 동시에 표적에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드론과 보트 단거리 방어 시스템으로 숫자의 힘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2018년에 실시될 예정이었고 첫 번째 주요 시연은 2019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구가 멈춘 듯했고 시험이 2022년까지 연기됐습니다. 이후 드래곤파이어는 공중과 해상 표적을 매우 정확하게 추적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고출력 레이저 발사 시험이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이 시험들과 2024년에 진행된 이후의 대공 방어 시험에서 드래곤파이어는 1파운드짜리 동전보다 크지 않은 약 23mm, 즉 1인치가 조금 안 되는 지름의 표적을 1km 떨어진 거리에서 명중시켜야 했습니다. 드래곤파이어의 실제 정확도는 물론 기밀이지만 이 시험을 매우 우수하게 통과했습니다. 2022년 시험은 포트 엔다운 사격장에서 최대 34km 거리에서 진행되어 드래곤파이어의 성능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드래곤파이어는 드론과 선체용 금속판을 표적으로 사격했습니다. 또한 드래곤파이어는 박격포탄과 드론을 상대로도 테스트되었으며 군사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시험 결과에 만족해 드래곤파이어 개발과 배치를 앞당기고 예산을 늘려 납기일을 2032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단일 시스템만 개발한 후 그 시스템의 현장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국방부는 드래곤파이어 시스템 세대 추가 개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키네틱 큐브는 호주와 함께 비슷한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드래곤파이어의 성공적 개발이 동맹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국은 드래곤파이어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유사한 시스템들을 로열 네이비 전함, 특히 타입 23 프리기탐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육군 울프하운드 등 장갑 차량과 공군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등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템페스트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 지상, 공중 모두에서 드래곤파이어는 방어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 프리기탐에 장착될 경우 이 레이저는 다른 미사일 및 발사체 기반 시스템들과 함께 함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로 드래곤파이어가 기존 발사체 무기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아직 목표물을 즉시 파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강력한 레이저는 종이를 태우거나 작은 드론도 1m초만 닿아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이나 군용 드론이 프리기탐으로 발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저는 금속 장갑을 뚫고 표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소 몇 초 동안 계속해서 목표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쟁 기술은 항상 적의 능력에 대응하여 진화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은 열 기반 무기로 보호되는 함선에 발사되기 전에 열의 강한 코팅층으로 덮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적이 레이저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연기, 안개 또는 화학적 차폐제를 살포한다면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전통 발사체 무기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도 대기 영향은 받지만 레이저 무기보단 덜 취약합니다. 미사일이 드론에 발사되어 목표에 도달하면 비나 안개 속에서도 드론은 파괴됩니다. 드래곤 파이어가 기존 방어 시스템을 대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거리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일반적인 원칙은 적 미사일이 레이저의 시야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격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식 요격 미사일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선 방어 시스템은 드론을 감지하면 즉시 미사일을 발사해 시야 밖에서 요격 및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드래곤 파이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선 ICBM이 드래곤 파이어 사정거리까지 낮게 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인터컨티넨털 발리스틱 미사일 격추, C5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파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수백 킬로미터 내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CBM은 물론 항공기, 적외도 위성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드래곤 파이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투사체 기반 시스템에 비해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국방부는 드래곤 파이어 1초, 발사 비용 1파운드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드론 격추를 위해 10초간 조준한다고 가정하면 드론 한 대 격추 비용은 10파운드 이하입니다. 이 가격이면 요크에선 햄버거 하나, 런던에선 100제곱밀리미터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타입 23 프리기탐에 탑재된 C-셉터 미사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은 한 발당 약 200만 파운드로 20만 배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분명히 드래곤 파이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기존 방어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이란 샤하드 드론에 사용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샤하드 드론 한 대 생산비가 1만 5만 달러라면 드래곤 파이어로 1000대를 격추해도 탄약비가 드론 한 대 값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샤하드 드론을 대량 발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드래곤 파이어의 두 번째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 탄약 제공입니다. 타입 23 프리기탐은 대공 시셉터, 미사일 32발만 탑재해 제한적입니다. 반면 레이저는 이론상 무한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이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론들은 거의 항상 군집을 이루어 공격하며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런 위협에 좋은 해답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기존 프리기탐 방공 시스템과 함께 사용 시 미사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은 소모전이 점점 보편화되는 세상에서 매우 유용한 추가 방어층으로 변모합니다. 드래곤 파이어를 울프하운드 장갑차에 장착해도 방공 무기로 쓸 수 있고 기존 시스템과 협력해 운용됩니다. 이 영상 녹화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대공 레이저 교전은 2024년 10월 이스라엘 아이언 비미 헤즈볼라 무인기 군집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공격 영상은 7개월 뒤 공개됐고 영상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언 빔이 약 40대 무인기를 요격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이언 빔 부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혀 경량 버전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교전은 드래곤 파이어의 지상 운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템페스트를 포함한 전투기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탄약 제한이 없어 조종사가 여유있게 목표물을 격추할 필요가 없는 비상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레이저 무기 시스템의 혁신은 예상보다 천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 무기는 무기뿐 아니라 운용자가 탄약도 함께 운반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활엔 화살, 돌격소총엔 탄창, 대포엔 포탄, 프리기탐엔 대공 대함 대잠대지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드래곤 파이어는 이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크고 잘 장갑된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있어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뒤처지지만 예를 들어 탱크의 흠집 쫓아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얇은 장갑이나 비장갑 목표물에는 시간이 충분하면 드래곤 파이어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드래곤 파이어는 유지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 보급 장교들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레이저 무기가 군사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전 국방장관 그랜트 샵스는 2024년 우크라이나 배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윈 상황입니다. 영국은 최신 무기 실전 테스트, 우크라이나는 동부 침공에 맞설 대공 시스템을 얻습니다. 샵스, 드래곤 파이어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다시 한번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999의 완벽함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70% 정도까지 완성한 다음 현장에 투입하고 그 후에 계속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향후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설계되어 실전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동식 방공 시스템의 유용성을 입증했으며 이것이 드래곤 파이어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녹화 시점엔 이 시스템이 동유럽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드래곤 파이어가 늘어나면 기동 부대가 방어를 형성해 적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정해온 드론들에게 말이죠. 드론 격추 비용이 크게 줄어 경제전에 유리해질 것이다. 이 내용은 최근 러시아가 사용 중인 샤헤드 드론에 관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입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확실한 승자입니다. 더 강한 레이저가 개발되면 드론, 미사일뿐 아니라 전투기, 위성까지 신속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초점이 지상으로 이동하고 항공기는 레이저를 피해 저공 비행해야 하므로 무장과 연료 소모에 제한이 생깁니다. 주요 제조사들은 스텔스 기술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8N 워토크처럼 사실상 비행 탱크인 일부 설계들은 드래곤 파이어 같은 시스템에 너무 취약해져서 결국 구식이 될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전투기보다 느리고 임무를 위해 레이저 사정거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므로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지휘관들은 탱크, 보병, 포병을 우선 동원해 이런 표적을 제거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드래곤 파이어와 같은 인간 표적 제거 무기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장갑이 없어 드론이나 미사일보다 쉽게 제거됩니다. 다만 이런 강력한 레이저 시스템은 아직 없고 향후 10년 내 개발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기들은 사거리, 속도, 위력에서 드래곤 파이어와 비슷한 시스템을 능가하지만 영국의 최신 레이저 무기 개발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나 무기 시스템이 탄환 기반 무기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전쟁 방식에 소규모 혁명이 일어나며 전례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